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5대양 6대주, 6대주에서 네 번째 대륙과 다섯 번째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는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두 개 합치면 대륙 중엔 제일 크겠죠. 근데 두 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나눠서 대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의 공통 이름인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항해 시대로 가서 148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4년 있다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지역을 발견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원래는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이 당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인도가 향신료의 고향이니까 여기 가서 향신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항해 루트를 찾으려고 항해를 떠난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대서양 중간에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항해한 경로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 바하마 제도라고 섬이 많은 걸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쿠바 있는데 이쪽 근처에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래놓고 와 내가 인도를 가는 길을 발견했다. 여기를 갔다가 서쪽 인도라고 생각하고 서인도라고 불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했든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후원으로 여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중미랑 남미 쪽 이쪽은 대부분 국가들이 다 언어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이 땅을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콜럼버스 이후에 또 다른 이탈리아 항해사가 후속 탐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가보니까 아무래도 인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는 아무래도 인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탐험기를 책으로 남깁니다. 책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 라틴어로는 아메리커스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커스가 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아 여기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륙 이름을 만들자 해서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아메리카가. 이렇게 해서 이름의 어떤 기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여기 포르투갈도 뭔가 항로를 개척했고 스페인도 막 항로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두 나라가 엄청 경쟁을 시작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신대륙에 대해서도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황한테 가서 중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93년이 되겠죠. 그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러면 땅을 이렇게 나누자. 여기를 나눠서 여기는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이렇게 갔던 포르투갈 항로니까 여기 경계선 이쪽으로는 포르투갈이 먹고 이쪽으로는 스페인이 먹어라. 이렇게 그냥 해줍니다. 이게 누구 맘대로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갔다가 포르투갈이 이 뒤쪽에 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해서 너무해 조금만 더 넓혀줘 해갖고 이렇게 다시 선을 그은 게 그 다음에 그은 게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그 유명한 조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으로는 포르투갈이 다 먹는 거고 여기는 그 이유는 이제 스페인이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브라질이 있는 겁니다. 요만큼이 브라질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 밀림이어서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포르투갈이 브라질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무슨 어 써요? 여기까지도 다 스페인어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이후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대항해 시대에 동참하죠. 그래서 영국이 요 위쪽으로 가서 저기 이제 뭐 제임스타운도 건설하고 여기 있는 프랑스도 이쪽에 이제 루이지애나라든지 이쪽 땅도 찾고 이쪽에 네덜란드도 이렇게 가서 뭐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를 막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북아메리카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아래쪽은 남아메리카가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 사이에는 여기가 이제 멕시코에서 여기도 스페인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크게 구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요 가운데를 메소아메리카라고 또 따로 하기도 하는데 대륙으로 볼 때는 북쪽과 남쪽 아메리카 두 개의 대륙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의 발견이 가져온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전체 인류한테. 우리 한국인이 늘 먹는 빨간 김치 있잖아요. 그 빨갛게 김치가 된 것도 아메리카에서 고추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도 감자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옥수수 그리고 파인애플, 카카오
동물로는 이제 터키 칠면조까지 이런 것들 다 아메리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런 게 역사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에 빨간 김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여기를 서인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콜럼버스의 항로를 다시 탐험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서 여기 인도가 아니야라고 해서 탐험기를 내는데 그 탐험기의 이름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메리커스였고 이것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가 깜빡 잊고 스킵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대항해 시대 때 항해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이랑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 중에 바스코다가마, 마젤란 있었고요.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콜럼버스나 또 그 후속 탐험했던 아메리고도 다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럼 스페인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땅은 중앙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는 다 스페인 영토가 되었죠. 스페인. 결국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한마디 덧붙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